저는 전반적인 수험 과정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암기하는 것을 정상적인 사이클로 생각하고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다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억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꼭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혹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험이 장기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 1년 반이 걸리는 장기적인 시험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지도 너무 풀어지지도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2015년 1월 기본 종합반으로 회계사 공부를 시작해서 세무회계 심화 강의 그리고 객관식 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해 1차에서 떨어지고 7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초시에 떨어지고 페인을 분석해보니 객관식 단계에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과 이미 지나간 과목을 한꺼번에 복습하는 일정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준비할 때에는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게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2차 시험은 동차 종합반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일 수업을 당일에 복습하도록 노력을 했고 1차 시험 때 외워두었던 이론적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복습할 때는 세부 물음들을 끝까지 풀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 물음들은 어려웠지만 해당 주제의 지엽적이고 독특한 응용 방법들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을 작성할 때마다 부분 점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고민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중요 지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예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경영 아카데미 유예 강의를 통해 유예생 수준에 맞는 어려운 주제까지 공부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많이 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법, 어려운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법 등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에는 단원마다 이용되는 개정 과목들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문제들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주로 물었기 때문에 그 영향의 범위를 미리 떠올림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세법은 결국 암기여서 반복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각 세목의 세액을 계산하는 큰 틀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암기하려 했습니다. 워낙 외울 것이 많아서 정작 외운 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무관리는 앞의 내용이 뒤에 계속 사용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단원들의 내용을 특히 빠짐없이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식들을 몸에 익히기 위해 문제를 풀 때마다 반드시 산식을 먼저 손으로 쓰고 숫자를 대입하도록 했습니다. 1차 시험 탈락이라는 고비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 경영에서 공부하면서 결국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끝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생각보다 긴 시간을 공부만 해야 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스스로를 믿되 그에 걸맞는 마음 상태와 생활 패턴을 잘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